진수가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진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넓은 서재가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표창장과 상패들이 빼곡했어요. 한쪽 구석에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20년 전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아파왔어요. 진수는 가슴을 짚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약통을 꺼냈어요. 하나를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천천히 통증이 가라앉았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어요. 하지만 진수에게는 어제와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텅 빈 하루였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진수건설 본사 회장실에 불이 켜졌어요. 진수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쿵.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미화원 할머니가 바닥에 넘어져 있었어요. 진수가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회장님? 진수가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어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수가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 미화원 할머니 병원에 모시고 가. 할머니가 허리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8시 30분이 되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임원들이 들어왔어요. 시작하지. 영업팀장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은 목표 대비 83%입니다. 진수가 손목시계를 봤어요. 3분 안에 설명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요. 숫자로 말해. 진수가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매출 27억. 목표 32억. 차이 5억. 맞나? 예, 맞습니다. 왜 못 채웠나? 인력이 부족해서입니다. 진수가 서류를 덮었어요. 인력은 작년이랑 똑같아. 다른 팀은 목표 넘겼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수가 일어섰어요. 다음 분기까지 목표 달성 못하면 팀장 교체야.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한 직원이 뛰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지하철이 고장나서요. 진수가 멈춰 섰습니다. 몇 분 늦었나? 20분입니다. 진수가 시계를 봤어요. 지금 9시 20분이야. 급여에서 30분 공제야.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수가 회장실로 들어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진수는 그것만 봤어요. 사람은 보지 않았습니다. 5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똑똑. 비서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내일 병원 정기검진 있으십니다. 진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취소해. 이미 3번이나 미루셨습니다. 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오전에 가지. 김 과장이 나갔어요. 진수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또 심장이 조금 아팠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약을 꺼내 먹었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진수가 일어나 복도로 나갔어요. 화장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젊은 직원 2명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이번 주말에 애들이랑 놀이공원 가기로 했어. 좋겠다. 우리도 가족들이랑 제주도 갈 거야. 부럽다.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맞아.
벌써부터 신나서 잠도 못 자. 직원들이 웃으며 지나갔어요. 진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진수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민준, 수진, 지훈, 세 자녀의 이름이 보였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 머물렀습니다. 민준의 번호를 눌렀어요. 통화 버튼 앞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진수가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수진의 번호를 받습니다. 역시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지훈의 번호를 받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지만 만나지 못했어요. 핸드폰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수는 혼자였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문득 간호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가족분들과 함께 계세요. 지금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시간이잖아요. 진수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하지만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숫자들이 흐릿했어요. 집중이 안 됐습니다. 가슴이 공허했어요.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진수는 눈을 감았어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김 과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말씀하신 자료입니다. 진수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세 분의 근황 조사 결과입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진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박민준, 45세, 강원도 거주,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목공소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10년 전 회사를 나간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김 과장이 설명했어요. 현재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어요. 박수진, 42세, 제주도 거주. 사진 속 수진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예술가가 되겠다고 집을 나갔었죠. 현재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활동 중입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를 펼쳤어요. 박지훈, 38, 서울 거주. 막내는 계열사 전무로 있었습니다. 같은 건물에 근무하고 있었죠. 막내 지훈은 아버지를 피했어요. 마주쳐도 인사만 했습니다. 대화는 없었어요. 진수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고맙네. 김 과장이 나갔어요. 진수 혼자 남았습니다. 세 자녀의 사진을 다시 봤어요. 민준, 수진, 지훈, 모두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10년, 15년, 같은 건물에 있지만 마음은 천리. 진수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만든 거리구나. 서류를 서랍에 넣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먹구름이 끼고 있었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진수의 가슴도 무거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대학병원 VIP 진료실 문이 열렸어요. 진수가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진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회장님, 의사가 입을 열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수가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췌장암입니다. 사기예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남은 시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진수가 눈을 감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어요. 복도가 흔들렸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죽는다고? 6개월?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진수가 들어왔어요. 불을 켰습니다. 넓은 거실이 나타났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수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6개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걸어야 1년. 진수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숨이 거칠었어요.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김치 한 통과 물병만 있었습니다. 배달앱을 열었어요. 중국집 짜장면을 주문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기다렸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어요. 민준, 수진, 지훈, 새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전화를 걸까? 뭐라고 말하지? 아빠 죽는데. 이렇게? 진수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음식을 받았습니다. 다시 식탁에 앉았어요. 혼자 짜장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그냥 배를 채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식탁을 떠났습니다. 서재로 갔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비디오 테이프가 보였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지? 거실로 나왔어요. 오래된 비디오 플레이어를 연결했습니다. 테이프를 넣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나타났어요. 20년 전 영상이었습니다. 어린 민준이 보였어요. 아빠, 아빠. 꼬마 수진이 뛰어왔습니다. 아빠 사랑해. 아기였던 지훈이 웃고 있었어요. 새 아이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수는 소파에 앉아 화면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진수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미안하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화면 속에서 아이들은 계속 웃고 있었어요.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외로운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화면이 지직거리며 끝났어요. 진수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진수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어둠만 가득했어요. 나는 혼자 죽는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무도 없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진수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김 과장이 서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입니다. 진수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김 과장? 예, 회장님. 애들 찾아가려고. 김 과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 분 모두요? 그래.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민준 도련님은 10년 전에 연락을 끊으셨고요. 알아. 수진 아가씨는 15년째 제주도에 계십니다. 그것도 알아. 지훈 전무님은 같은 건물에 계시지만 말도 안 하지. 진수가 창밖을 봤습니다. 알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왜 지금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더군.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나요? 6개월에서 1년. 김 과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아. 진수가 말했어요. 근데 지금 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늦지 않았습니다. 10년이야. 15년이고. 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그래도 가셔야죠. 받아줄까?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날 받아줄까? 김 과장이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모르죠. 하지만 안 가시면 영영 모르시잖아요. 진수가 침묵했어요. 미워하는 것과 싫어하는 건 달라요.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미워한다는 건 아직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진수가 창밖을 다시 봤어요. 저 멀리 강원도, 제주도, 그리고 바로 아래층, 세 자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거리야. 진수가 중얼거렸어요. 너무 멀어. 회장님, 한 발만 내디디세요. 거절당하면 그때 가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할 수 있을까? 평생 사과 한 번 안 한 내가. 김 과장이 물러섰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김 과장? 예.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 진수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중요한 게 뭔지.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신 게 다행입니다. 김 과장이 문을 나갔어요. 진수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어제 본 세 자녀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봤어요. 민준, 수진, 지훈. 진수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갈 수 있을까? 용기를 낼 수 있을까? 밖에서 직원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분주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진수가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건너편에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유언장 작성하시려고요? 그래.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재산 상속인이 자녀분들이시죠? 진수가 침묵했습니다. 그래, 물려주고 싶은데 과연 아이들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어. 무슨 말씀이신지요? 내가 제대로 아버지 노릇을 못했거든. 변호사가 펜을 내려놨어요. 회장님, 자격은 돈이 아니라 관계로 생기는 겁니다. 진수가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라는 것 자체가 자격이에요. 변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마음이 중요하죠. 서로의 마음이요.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천천히 생각하시고 다시 오세요. 진수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로비를 걸어 나갔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진수가 횡단보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건너편을 봤어요. 아버지와 딸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웃었어요. 아버지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진수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나도 저랬었나?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진수도 걸었어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수가 창밖으로 갔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멀리 강원도, 제주도, 그리고 바로 아래층에는 지훈이 있었어요. 갈 수 있을까? 지금 가서 받아줄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10년이야. 15년이고. 하지만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관계, 마음, 거리에서 본 부녀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진수가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세 자녀의 사진이 있었어요.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민준, 수진, 지훈, 모두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진수가 사진을 책상에 펼쳐 놓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어요. 가야 할까? 안 가야 할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진수는 의자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어요.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긴 오후였어요. 밤이 되자 창밖이 깜깜해졌어요. 진수는 여전히 회장실에 있었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퇴근하겠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김 과장? 예. 애들 일정 파악해. 김 과장이 멈춰섰습니다. 정말 가시는 겁니까? 그래. 진수가 일어났어요. 직접 찾아갈 거야. 회장님. 김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 일정 한 달 비워.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환하게 웃었어요. 민준 도련님부터 가시는 거죠? 강원도부터. 진수가 창밖을 봤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거야.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김 과장이 나갔어요. 진수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을 봤어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간다. 이제 정말 간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어요. 진수가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불을 껐어요. 회장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가 고요했어요. 진수가 천천히 걸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진수가 강원도 춘천에 도착했어요. 내비게이션을 따라 목공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혀 있었어요. 작은 민박집가 보였습니다. 나무 냄새가 났어요. 진수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60대 중반쯤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민박집 주인 이소희였어요. 방 하나 주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소희가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 끝방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요. 창문으로 산이 보여서 좋을 거예요. 깨끗한 방이었어요. 나무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짐 푸시는 동안 차 가져다 드릴게요. 소희가 나갔다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춘천은 처음이세요? 아닙니다. 그럼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진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적인 일입니다. 가족 만나러요? 진수가 놀라며 소희를 봤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희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표정 보면 알아요. 10년 만입니다. 10년이나요? 소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휴,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쁘셨길래 가족을 10년 만에 만나세요? 소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 가족 좋자고 하는 일인데.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소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뭐 사연이 있으시겠죠. 천천히 쉬세요. 급하게 해서 될 일이 있겠어요. 소희가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사람 마음도 음식이랑 똑같아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성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소희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진수가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저 멀리 목공소가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진수가 오랫동안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만날 수 있을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준의 연락처를 봤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수는 창밖을 다시 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목공소 불빛만 환했어요. 민준아. 진수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왔다. 다음 날 아침 7시였습니다. 진수가 목공소 문을 두드렸어요.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었죠. 왜 오셨어요? 민준아, 10년 만이구나. 그래서요?
이제 와서 뭐 하시려고요? 진수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습니다. 민준이 뒤로 물러섰어요. 돈 줄 테니 꺼지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회사로 돌아오라는 건가요? 아니야. 그냥 보고 싶어서 왔다.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으셨잖아요. 미안하다. 그 한마디면 다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문을 잡았어요. 할 말 없으면 돌아가세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진수가 민박집으로 돌아왔어요. 소희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죠. 벌써 다녀오셨어요? 문전 박대당했습니다. 소희가 빨래를 내려놓았습니다. 첫날부터 잘 될 거라 생각하신 건 아니죠? 이렇게까지 차갑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10년이나 묵었는데 그게 빨리 해결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소희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아드님한테는 10년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다음 날 새벽, 진수가 작업복을 입고 목공소로 갔어요. 마당에 있는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나뭇잎과 먼지를 쓸었죠. 6시가 되자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청소했다. 왜요? 도와주고 싶어서. 민준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필요 없습니다. 내일부터는 오지 마세요. 목공소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진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바람에 나뭇잎이 다시 떨어졌죠. 진수가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가 늙었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죠. 예전의 위압적인 모습은 없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10년의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죠. 저녁 무렵 진수가 민박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소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힘드셨죠?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희가 맞은편에 앉았죠. 정말 모르세요? 진수가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진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10년 전에 회사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요? 민준이가 제 의견에 반대했어요. 임원들 앞에서요. 소희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났죠. 그래서요? 진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때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소희의 표정이 굳었죠. 아이고. 그날 이후로 민준이는 회사를 나갔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연락이 없었죠. 소희가 천천히 말했어요. 아드님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었겠네요. 알고 있습니다. 사과는 하셨어요? 오늘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만으론 부족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진심이요. 소희가 일어났습니다. 10년의 상처는 하루 이틀에 낫지 않아요. 알고는 있는데 제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진수가 중얼거렸어요. 소희가 진수를 바라봤죠. 그건 손님 사정이고 아드님한테는 1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천천히 가세요. 급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다음 날 오후 목공소 작업장에 진수가 들어갔어요. 민준이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차가운 목소리였죠. 일 좀 배우고 싶다. 민준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목공을요? 그래. 민준이 톱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진짜로. 너를 이해하고 싶어서. 민준이 비웃었어요. 이제 와서요? 진수가 작업대로 다가갔습니다. 나무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니? 만지지 마세요.
민준이 말렸지만 늦었습니다. 진수가 서툴게 톱을 잡았어요. 나무를 자르려 했죠. 순간 톱이 미끄러졌습니다. 아! 손가락에서 피가 났어요. 민준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조심하셔야죠. 급히 진수의 손을 잡았어요. 가만히 있어요.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소독약을 뿌렸어요. 진수가 움찔했죠. 아프셔도 조금만 참으세요. 민준이 붕대를 감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정성껏. 진수가 민준을 바라봤어요. 아들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고맙다. 민준이 손을 뗐어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병원 가보세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민준이 작업장을 나갔습니다. 진수는 붕대 감긴 손을 바라봤어요. 아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민준도 밖에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왜 아버지를 도와줬을까? 본능이었습니다. 미워하려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였죠. 민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진수가 민박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소희가 차를 가져왔죠. 손은 괜찮으세요? 네, 민준이가 치료해줬습니다. 소희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안 열렸나 봐요.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돌아서더군요. 진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소희가 고개를 저었죠. 그게 사과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미안하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가 미안한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진수가 침묵했습니다. 아드님 입장에서는 모욕이었겠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소희가 진수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진수의 얼굴이 굳었죠. 내가 너를 때렸다. 내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런 부끄러운 걸 어떻게 해? 그 부끄러움을 아드님이 10년 동안 안고 살았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그 부끄러움을 안을 차례예요. 다음 날 저녁 진수가 목공소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작업을 마치고 나왔죠. 아직도 안 가셨네요. 민준아, 할 말이 있다. 진수가 다가갔어요. 들을 말 없습니다. 민준이 지나가려 했습니다. 10년 전 회의실에서 내가 너를 때렸다. 민준이 멈춰 섰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 뺨을 때렸지. 민준의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내 의견이 틀렸다고, 내가 무능하다고 소리쳤어. 내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았구나. 민준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그냥 부하 직원이었던 거야. 진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너를 대한 게 아니었어. 민준의 입술이 떨렸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뭐가 달라집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진수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민준이 놀라 뒤로 물러섰죠.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민준아.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민준이 당황했어요.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봅니다. 봐도 상관없어. 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앞에서 내가 무릎 꿇는 게 당연해. 민준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평생 강하기만 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있었죠. 내가 얼마나 아팠을지, 얼마나 모욕적이었을지. 진수가 흐느꼈어요. 이제야 알겠더라. 민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진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틀렸어.
내가 잘못했어. 민준이 돌아섰습니다. 더는 볼 수 없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아버지. 차갑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흔들렸죠. 알아. 그래도 말하고 싶었다. 진수가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흙이 묻었어요. 민준이 목공소로 들어가려 했죠.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아버지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초라해 보였어요. 늙고 지친 노인이었죠. 민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0년 동안 품었던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내일은 오지 마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알았다. 진수가 대답했어요. 민준이 목공소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하지만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어요.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진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에게 진짜 사과를 했어요. 늦었지만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진수가 제주도로 향하고 있었어요. 민준과의 만남이 끝난 지 3일째였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갤러리로 향했어요. 수진의 사진전이 열리고 있었죠. 잃어버린 시간들 마이너스 박수진 개인전. 진수가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첫 번째 작품 앞에 섰죠. 낡은 그네가 찍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는 그네. 기다림은 계속된다. 진수의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작품은 깨진 거울이었습니다. 완전했던 것은 없다. 처음부터 세 번째 작품 앞에서 멈췄어요. 먼지 쌓인 피아노였죠. 한 번도 연주되지 않은 꿈. 진수의 눈이 떨렸습니다. 15년 전이 떠올랐어요. 수진이 콩쿠르 준비하던 때였죠. 그런데 진수는 그 피아노를 팔아버렸습니다. 콩쿠르 당일 아침에요. 네 번째 작품은 빈 액자였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자리. 진수는 그게 자신의 자리라는 걸 알았어요. 갤러리를 나와 해변으로 갔습니다. 멀리서 카메라를 든 여자가 걸어왔어요. 수진이었죠. 왜 여기 계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전시회를 봤다. 좋더구나. 수진이 비웃었어요. 15년 만에 처음 보는 제 작품이 좋으세요? 진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이 돌아봤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수진이 돌아서 떠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어요. 진수가 침대에 앉아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어땠어요? 제가 예전에 수진이한테 못할 짓을 했더군요. 진수가 한숨을 쉬었죠. 무슨 일이셨는데요? 수진이가 피아노 콩쿠르에 나가려 했는데 제가 피아노를 팔아버렸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콩쿠르 당일 아침이었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소희의 목소리에 놀람이 묻어났어요. 예술가는 가난하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딸이 가난하게 살까봐 두려웠죠. 그래도 꿈을 빼앗으면 안 되죠. 소희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럼 그걸 사과하세요. 구체적으로요. 소희가 조언했어요. 수진이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미안한지. 알겠습니다. 진수가 대답했죠. 포기하지 마세요. 소희가 격려했습니다. 진수는 창밖을 봤어요. 내일 다시 수진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카페 창가 자리에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어요. 진수가 들어왔죠. 오셨어요? 수진이 먼저 연락을 했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콩쿠르 당일 아침, 진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피아노가 없어진 걸 보고 울었지.
수진의 눈가가 떨렸어요. 기억하세요? 어떻게 잊겠니? 진수가 고개를 숙였죠. 내가 쓸모없다고 팔아버렸어.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팔아버리셨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는데 왜 그러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가난하게 살까봐 두려웠다. 나처럼. 진수가 힘겹게 대답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죠. 전 꿈이 있었어요. 피아니스트가 되는 꿈. 예술가는 배고프다고 생각했어. 진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을 빼앗으셨어요? 수진이 진수를 똑바로 봤어요. 전 꿈을 잃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그게 더 가난한 거예요. 진수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돈이 없는 게 가난한 게 아니에요. 꿈이 없는 게 진짜 가난한 거예요. 수진이 눈물을 닦았어요. 알아. 이제야 알았어. 진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죠. 내가 원한 건 돈이 아니라 내 응원이었구나.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해 주길 바랐어요.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진수가 흐느꼈어요. 수진이 일어섰죠.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수진아, 시간이 필요해요. 용서는 아직 못하겠어요. 수진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카페를 나갔어요. 진수 혼자 남았죠. 창밖으로 수진의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변이었어요. 진수가 홀로 벤치에 앉아 있었죠.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수진은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았죠. 서울로 돌아가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카페에서의 대화가 계속 떠올랐어요. 전 꿈을 잃었어요. 그게 더 가난한 거예요. 수진의 말이 가슴에 박혀 있었죠.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수진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죠. 여기 계셨네요. 진수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수진아, 앉아 계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진수가 다시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죠. 사진 찍어 드릴까요? 수진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진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요. 가만히 계세요. 수진이 카메라를 들어 올렸어요. 파인더로 아버지를 봤죠. 늙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가 났어요. 한 장 더 찍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또 한 장. 수진이 카메라를 내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이 사진 제목은 늦은 후회예요. 진수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딱 맞는 제목이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수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나갔죠.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진수가 놀라 수진을 봤어요. 15년 만이었습니다. 수진이 아빠라고 부른 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차올랐죠. 아빠도 버려진 것들 중 하나니까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작품 시리즈에 넣을 거예요. 버려진 것들. 진수가 중얼거렸어요. 맞는 말이구나. 수진이 진수를 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눈에 담겨 있었어요. 제가 찍는 건 다 버려진 것들이에요. 목소리가 작았죠. 그네도, 피아노도, 꿈도.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도, 아빠도요. 수진이 말했어요. 우리 모두 버려진 거예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사진 찍어줘서 아직 용서한 건 아니에요. 수진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을 멈췄어요. 어쩌면요. 수진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췄어요. 돌아보지는 않았죠. 아빠,
응, 이번엔 도망가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걸어갔어요. 진수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아주 조금이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진수는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수진이 아빠라고 불러줬죠. 15년 만에.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죠. 해가 구름 사이로 비쳤습니다. 따뜻했어요.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민준과 지훈도 만나야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 준 작은 희망이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제주도 공항 대기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수가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두 자녀를 만났지만 마음을 되돌리지 못했죠. 수지는 아직 용서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너무 늦었다고 했어요. 진수는 핸드폰을 꺼냈죠. 막내 지훈의 연락처가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죠. 세 번째는 더 어렵겠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죠. 여보세요?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주에 제 목공소 개소 10주년 파티가 있는데요. 진수의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 오실 거면 초대할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님으로요. 민준이 선을 그었어요. 그래도 진수는 기뻤죠. 고맙다. 꼭 갈게. 늦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요. 그때 기침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손수건에 피가 묻었죠. 진수는 급히 손수건을 감췄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비행기 탑승 안내가 나왔죠. 진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울행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진수가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죠. 민준의 전화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손님으로라도 초대해 준다니. 작은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남아 있었죠.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극심한 복통이 시작됐죠. 으악! 진수가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었어요. 제주도에서도 있었던 증상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더 심했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쓰러졌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 힘들었죠. 119를 겨우 눌렀습니다. 여기 강남구입니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간신히 말했어요. 의식이 흐릿해졌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가까워지더니 멈췄어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죠.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진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죠.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환자분, 정신 드세요? 젊은 의사가 물었어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에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팔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죠. CT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차트를 들고 있었죠. 췌장암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네요. 간으로 전이도 시작됐습니다. 진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죠. 지금이라도 입원하셔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가 강하게 권했어요. 더 늦으면 정말 손 쓸 수 없습니다. 진수가 떨리는 숨을 들이쉬었죠.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의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료 안 하시면 석 달도 힘들 것 같습니다. 석 달. 겨우 석 달이었죠. 민준의 파티까지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훈도 만나야 했어요. 시간이 너무 없었죠. 지금 입원하시면 6개월 이상 연장 가능합니다. 운이 좋으면 1년도요. 의사가 설득했어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못합니다. 환자분, 왜 그러십니까? 의사가 놀랐어요. 살고 싶지 않으세요? 진수가 천천히 일어나 앉았죠. 할 일이 남았습니다. 아이들을 만나야 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주는 손님으로라도 초대했지만 지우는 아직이었죠. 그래도 건강해야 만날 수 있어요. 의사가 재촉했습니다. 자식들과 화해하지 못하면 치료가 무슨 소용입니까? 진수가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몸이 휘청거렸죠. 벽을 짚고 겨우 섰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의사가 팔을 잡았어요. 진수가 의사를 봤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단호했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죠. 보호자 연락처 주세요. 진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없습니다. 가족이 안 계세요? 간호사가 놀랐어요. 있지만 연락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다 잃어버렸어요. 목소리가 작아졌죠. 방금 민준이 전화했지만 완전히 받아들여진 건 아니었습니다. 진통제 처방전을 받았어요. 강한 진통제였죠. 병원을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석 달 안에 모든 걸 해결해야 해. 진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준의 파티, 그리고 지훈.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됐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회장님, 긴급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간밤에 응급실 일로 피곤했죠. 무슨 일인가? 지훈 전무님이 이사들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김 과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어제 저녁에 비공개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진수의 눈빛이 흔들렸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1시간 후입니다.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사들이 들어왔어요. 표정들이 심상치 않았죠. 지훈이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아버지를 보지도 않았죠. 오늘 안건은 승계 문제입니다. 이사 한 명이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진수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직 건재합니다. 그 순간 기침이 터져 나왔어요. 콜록, 콜록.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죠. 이사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지훈이 일어섰어요. 아버지는 지난 3년간 병원을 12번 다녀오셨습니다. 차트를 펼쳤죠. 최근엔 응급실에도 실려가셨고요. 진수가 놀라 지훈을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회사를 위해서라도 승계를 논의해야 합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지훈 전무 말이 맞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생각해야죠. 진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직 내가 회장이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였죠. 지훈이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이제 제 차례입니다. 진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죠. 투표를 하겠습니다. 이사가 말했어요.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8대 7. 간신히 진수가 유임됐어요. 하지만 위태로웠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엔 아버지가 집니다. 낮은 목소리였죠. 준비하세요. 진수가 손을 뻗었습니다. 지훈아, 우리 대화 좀 하자.
지훈이 손을 뿌리쳤어요. 할 말 없습니다. 돌아서며 말했죠. 아버지는 저희를 버렸잖아요. 이제 제가 아버지를 버릴 차례입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어요. 진수는 벽에 기댔죠. 아들의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회장실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었어요. 진수 혼자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진수는 볼 여유가 없었죠. 지훈이 왜 저렇게 됐을까?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20년 전이었어요. 18살 지훈이 아버지를 찾아왔었죠. 아버지, 저 의대 가고 싶어요. 눈빛이 반짝였었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진수는 단호했었어요. 안 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사업가야. 하지만 아버지, 지훈이 울먹였었죠. 경영학과 가라. 내 후계자가 되어야 해. 진수가 명령했었습니다. 지훈은 꿈을 포기해야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었죠. 10년 전 일도 생각났습니다. 지훈이 첫 프로젝트를 맡았었어요. 중국 거래였죠. 실수로 계약이 무산됐었습니다. 손실이 10억 원이었어요. 임원회의가 열렸었죠.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하다니. 진수가 모든 임원 앞에서 소리쳤었어요. 내 아들이라고 봐주는 거 없다. 지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었죠. 팀장에서 대리로 강등이다. 굴욕적인 처분이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지훈이 변하기 시작한 게 더 차갑고 냉정해졌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내가 지훈의 꿈도 짓밟았구나. 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과 수진만이 아니었어요. 막내도 상처받았었죠. 세 자녀 모두에게 못할 짓을 했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지훈의 번호를 눌렀죠.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차단되어 있었어요. 진수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김 과장이 들어왔죠. 회장님, 또 안 좋은 소식입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지훈 전무가 주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들었죠. 다음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상정될 것 같습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막을 방법이 있나? 진수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힘들 것 같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사들이 대부분 넘어갔습니다. 진수가 의자에 깊이 기댔죠. 회사마저 잃게 생겼습니다. 평생 일궈온 회사였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이 빼앗으려 했죠. 이게 내가 받을 벌인가. 진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복수는 이렇게 오는 거였어요. 회장님, 중국 바이어가 도착했습니다. 김 과장의 전화였습니다. 민준의 파티 당일 아침이었어요. 진수는 이미 강원도로 출발할 준비를 마쳤죠. 가방도 챙겼고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지금 꼭 만나야 하나? 진수가 물었어요. 답답한 마음이었죠. 계약이 무산될 위기입니다. 경쟁사가 끼어들었어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500억 원 규모예요. 놓치면 큰 손실입니다. 진수는 시계를 봤어요. 파티까지 4시간이었죠. 강원도까지는 2시간 반. 회의만 짧게 하면 갈 수 있어. 진수가 결정했습니다. 회사로 가겠네. 차를 돌렸어요. 가슴이 불안했죠. 회의실에 중국 바이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역사와 함께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나눴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예상과 달리 협상이 길어졌어요. 조건을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바이어가 요구했죠. 10% 인하가 필요합니다. 진수가 당황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시계는 계속 돌았죠.
파티 시간이 다가온다. 진수가 초조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죠. 진수가 자리를 비켰습니다. 민준아, 가고 있다. 거짓말을 했어요. 네, 기다릴게요. 조심히 오세요. 민준의 기대 섞인 목소리. 진수의 가슴이 찔렸죠.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어요. 이 조건 아니면 계약 취소입니다. 바이어의 최후 통첩이었죠. 진수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시계를 보니 파티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급히 전화했죠. 민준아, 오지 마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얼어붙었습니다. 회사 일이 생겨서 변명이 초라했어요. 역시 아버지는 안 변하시네요. 실망이 묻어났죠. 다음에 꼭. 다음은 없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또 실패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진수가 SNS를 확인했어요. 수진이 올린 사진이 보였죠. 민준의 파티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과 빈 의자 하나. 기다렸지만 오지 않는 사람을 위한 자리.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불참 소식을 들은 민박집 사장 소희였죠. 왜 안 가셨어요? 실망한 목소리였어요. 회사 일이. 또 회사요? 평생 회사만 보고 사셨잖아요. 소희가 화를 냈습니다. 자식들보다 회사가 더 중요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결국 변한 게 없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죠. 전 실망했어요. 정말 변하는 줄 알았는데. 소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죠. 모두가 떠났어요. 완전히 혼자가 됐죠. 김 과장의 문자가 왔습니다. 지훈 전무가 다음 이사회에서 해임안 상정 예정. 회사마저 잃게 생겼어요. 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죠. 암흑 속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었어요. 진수가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죠.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서울 야경만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텅 빈 집이 무덤 같았죠. 갑자기 극심한 복통이 시작됐습니다. 으악! 진수가 배를 움켜쥐었어요. 화장실로 가려다 쓰러졌죠. 바닥에 누운 채 천장을 봤습니다. 전화기를 꺼냈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진 못했어요. 아무도 없구나. 진수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아무도. 눈물이 흘렀죠. 벽에 걸린 상패들이 보였습니다. 최우수 경영인상, 올해의 CEO상, 모두 무의미했어요. 진수가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상패를 하나씩 떼어냈어요. 쓰레기통에 던졌죠.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텅 빈 집에 울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건 먼지 쌓인 가족 사진이었어요. 진수가 사진을 가슴에 안았죠. 내가 죽인 건 회사가 아니라 가족이었어. 흐느끼며 고백했습니다. 내 손으로 모든 걸 망쳤어. 그때 가슴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어요. 숨이 막혔죠. 진수가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죽음이 가까이 왔죠. 병원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진수가 의식을 회복했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죠. 정신이 드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몸에 여러 줄이 연결되어 있었죠. 옆 침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80대 노인이 누워 있었어요. 손자들이 와 있었죠.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낚시 가기로 했잖아요. 할아버지가 행복하게 웃었어요. 그래, 꼭 가자. 가족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진수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저게 가족이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 연락처 주세요. 진수가 고개를 저었죠. 없습니다. 네. 가족이 안 계세요?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있긴 한데.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다 잃었습니다. 간호사가 안타까운 눈으로 봤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죠. 소희가 들어왔습니다. 비서분한테 연락받았어요. 진수가 놀라 소희를 봤어요. 왜 오셨습니까? 화났지만 비서분이 간곡히 부탁하셨어요. 소희가 침대 옆에 앉았죠.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소희가 조용히 물었죠. 진수 씨는 왜 그렇게 사셨어요? 진수가 천장을 봤습니다. 평생 혼자였잖아요. 소희가 계속 물었어요. 왜요? 긴 침묵이 흘렀죠. 무서웠습니다. 진수가 고백했어요. 뭐가요? 사랑받지 못할까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부족해 보일까봐. 소희가 진수를 봤어요. 그래서 완벽해지려고 했던 거예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사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소희가 한숨을 쉬었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모두 떠났어요. 절망적인 목소리였죠. 소희가 진수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진수의 머릿속에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가난한 집, 술 취한 아버지. 나는 절대 가난하게 안 살 거야. 10살 진수가 다짐했었죠. 청년 시절로 넘어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밤새 일하던 30대 진수. 아내가 전화했었어요. 오늘 민준이 생일인데 나중에 큰 선물 사줄게. 진수가 전화를 끊었었죠. 일만 했습니다. 중년의 기억이 스쳤어요. 수진의 피아노 발표회. 빈 객석의 아빠 자리. 무대 위 수진이 그 자리를 바라봤었죠. 눈물을 참으며 연주했었습니다. 그 시각 진수는 회사에 있었어요. 계약서에 사인하고 있었죠.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아내 임종. 병원 침대에 누운 아내. 여보, 아이들 좀 챙겨줘요.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회사만 안정되면. 진수가 변명했었죠. 아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예언 같은 말이었어요. 그리고 혼자 죽을 거고. 아내가 눈을 감았죠.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진수가 흐느꼈어요. 아내 말이 맞았어요. 소희를 봤죠. 전 혼자 죽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수가 절망했죠. 자식들이 다 떠났어요. 소희가 일어섰습니다. 서랍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그럼 편지 쓰세요. 편지요? 진수가 놀랐죠. 말로 안 되면 글로라도 해야죠. 소희가 펜을 건넸어요. 진심은 전해야 해요. 진수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첫 문장부터 막혔어요. 뭘 써야 할지. 솔직한 마음이요. 소희가 말했죠. 꾸미지 말고. 진수가 쓰기 시작했어요. 밤새 썼습니다. 여러 장이 구겨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죠. 새벽이 되었습니다. 세 통의 편지가 완성됐어요. 민준에게, 수진에게, 지훈에게. 보내실 거예요? 소희가 물었죠. 거절당하면 어쩌죠? 진수가 두려워했어요. 이미 거절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소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더 나빠질 것도 없어요. 진수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소희가 진수를 봤죠.
후회 없이 하세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뭐가요? 살면서 처음으로.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군가에게 도움 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소희가 미소 지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병원 복도가 밝아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진수가 퇴원 서류를 작성했죠. 환자분 상태가 안 좋은데 퇴원은 위험합니다. 의사가 만류했어요. 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병원이 아니라 가족과 보내고 싶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의사는 더 말하지 못했죠. 복도에서 비서 김 과장을 만났습니다. 회장님, 이사회가. 김 과장이 말을 꺼냈어요. 진수가 손을 들어 막았죠. 회사는 지훈에게 넘긴다. 김 과장이 놀랐습니다. 네, 정말이십니까? 승계 서류 준비해. 진수가 말했어요. 이제야 알았네. 내가 지켜야 할 건 회사가 아니라 가족이었어. 가방에서 편지 3통을 꺼냈습니다. 밤새 쓰고 고쳐 쓴 편지들이었어요. 이번엔 진짜로 제대로 할 거야. 진수가 결심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톱소리가 목공소에 울렸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어요. 민준이 작업을 시작했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돌렸어요. 진수가 작업복을 입고 서 있었죠. 또 왜 오셨습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진수가 한 발짝 다가섰어요. 일꾼이 필요하다며.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죠. 무슨 말씀이세요? 나를 써라. 진수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농담이시죠? 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은 내가 하고 나는 심부름이든 청소든 뭐든 하겠다. 민준의 눈이 흔들렸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나온 적은 없었죠. 왜 갑자기 이러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진수가 눈을 내리깔았어요. 평생 가르치려고만 했지 배우려 한 적이 없었어. 목소리가 떨렸죠. 이제 내게 배우고 싶다. 민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70년 인생 처음이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숙인 건 말이죠. 진심이세요? 민준이 확인했습니다. 진수가 눈을 똑바로 봤어요. 진심이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매일 목공소에 왔어요. 첫날은 나무 나르다 넘어졌죠.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조심하세요. 차가운 말투였지만 손은 달랐어요. 진수를 일으켜 세웠죠. 셋째 날이었습니다. 젊은 제자가 진수를 불렀어요. 할아버지, 아메리카노 하나요. 진수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알겠다. 민준이 멀리서 지켜봤죠.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진수가 의자 하나를 완성했어요. 서툴지만 완성은 완성이었죠.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의외로 재능 있으시네요. 처음이었어요. 칭찬다운 칭찬을 한 건 말이죠. 진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민준이 작게 웃었어요. 아직 팔 순 없지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작업이 끝났어요. 진수가 민준을 불렀죠. 민준아. 민준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부른 건 언제였던가요? 이거 읽어봐줬으면 한다. 진수가 편지를 건넸어요. 민준이 받아들었죠. 편지를 펼쳤습니다. 진수의 떨리는 글씨가 보였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바보 같은 양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민준이 진수를 불렀어요. 아버지, 오늘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진수의 얼굴이 환해졌죠. 두 사람은 나란히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민준의 손이 진수의 손을 이끌었어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따뜻한 가르침이었죠. 나무를 다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진수는 열심히 들었어요. 평생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배운다는 것에 기쁜 말입니다. 의자가 완성되어 갔어요. 민준이 미소 지었죠. 이제 팔 수 있겠네요. 아버지 작품. 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작품이지. 두 사람이 마주 봤어요.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진수는 제주도로 향했어요. 수진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작업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었어요. 표정이 차가웠죠. 뭐하러 오셨어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 작품 활동 후원하고 싶다. 수진이 비웃었죠. 돈이요?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전부죠. 진수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스케줄 노트를 꺼냈어요. 페이지를 펼쳐 보였죠. 내 시간이다. 수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진수가 대답했어요. 앞으로 6개월, 아니 내게 남은 모든 시간을 비웠어. 목소리가 떨렸죠.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수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내 사진 찍는 걸 보고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진수가 계속 말했어요. 수진이 당황했죠.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진수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읽어봐라. 수진이 편지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피아노 발표회 때의 기억이 떠올랐죠. 전 아직 화가 안 풀렸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다. 그래서 매일 올 거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매일 수진과 함께 했어요. 첫째 날은 멀리서 지켜봤죠. 수진이 해변에서 일몰을 찍었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서 있었어요. 수진이 돌아보며 말했죠. 거기 계속 서 있으실 거예요? 진수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되니?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추우니까 좀 더 가까이 오세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셋째 날이었습니다. 함께 사진을 정리했어요. 수진이 한 장을 보여줬죠. 이 사진은 버려진 배예요. 녹슨 배가 모래사장에 있었습니다. 쓸모없지만 아름답죠? 진수가 사진을 봤어요. 나갔구나. 수진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네. 진수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쓸모없지만 그래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지. 수진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일주일 후였죠. 전시회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진수가 액자를 들었어요. 이건 어디에 걸까? 수진이 가리켰죠. 아버지, 여기 걸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만인지 모를 호칭이었어요. 진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고맙다. 전시회 오프닝 날이었습니다. 수진의 신작이 공개됐어요. 제목은 시간을 돌려서였죠. 마지막 작품이 특별했습니다. 진수와 수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제목은 아버지와 딸이었죠. 작품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왔다. 관객들이 작품을 봤어요. 많은 이들이 감동했죠. 행사가 끝났습니다. 수진이 진수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아버지,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진수가 대답했어요. 왜 그러니?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워했지만 그래도 사랑해요. 진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항상 사랑했어.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생애 처음이었어요. 아버지와 딸의 진짜 포옹이었죠. 따뜻했습니다. 너무나 따뜻했어요.
15년 만에 화해였죠. 서울로 돌아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진수는 회사 앞에 섰어요. 오랜만에 보는 건물이었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일을 처리하는 날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죠. 회장실 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직원들이 인사했지만 어색했죠.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이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보자 표정이 굳었죠. 오늘 이사회인 거 아시죠? 경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왔다. 방해하시려고요? 지훈이 물었죠. 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도와주러 왔어. 지훈의 눈이 흔들렸어요. 무슨 함정인가 싶었죠. 이사회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사들이 모두 모였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죠. 진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됐어요. 오늘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술렁임이 일었죠. 그리고 지훈에게 회장직을 승계하겠습니다. 이사들이 놀랐습니다. 지훈도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을? 진수가 지훈을 봤습니다. 넌 이 회사를 이끌 자격이 있어.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나보다 더. 이사회가 끝났습니다. 만장일치로 승계가 결정됐어요. 회장실에 두 사람만 남았죠. 함정 아니에요? 지훈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진심이야. 뭘 원하시는데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죠. 너의 용서.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지훈이 비웃었어요. 이제 와서? 진수가 편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읽어봐 주겠니? 지훈이 편지를 받았죠.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던 꿈. 진수가 막았던 이유. 떠날까봐 두려웠다는 고백. 지훈의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맺혔죠. 너무 늦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늦은 건 안다. 떨리는 목소리였죠. 하지만 진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너에게서 꿈을 빼앗았어. 눈물이 흘렀어요. 그 죄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지훈이 편지를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긴 침묵이 흘렀죠. 아버지도 외로웠던 거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병원에 도착했어요. 항암 치료를 받는 날이었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어요. 늘 그랬듯이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었죠.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진수의 눈이 커졌어요. 왜 여기 있니? 지훈이 옆에 앉았습니다. 보호자 필요하시잖아요.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진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죠. 회사는 어떻게 하고 회사보다 중요한 게 있더군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진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말을 잇지 못했죠. 치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이 함께 들어왔어요. 의사가 설명했죠. 오늘은 좀 힘드실 겁니다. 지훈이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있을게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진수는 눈물을 참았죠. 치료가 끝났습니다. 진수는 기력이 없었어요. 구토가 났죠. 지훈이 등을 쓸어줬습니다. 괜찮으세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휴게실로 갔습니다. 진수는 침대에 누웠어요. 지훈이 물을 가져왔죠. 조금씩 드세요. 진수가 작은 모금을 마셨습니다. 다시 토할 것 같았어요. 지훈이 대야를 가져다 줬죠. 무리하지 마세요. 진수가 지훈을 봤습니다.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지훈이 말했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진수가 조금 나아졌어요. 이제 좀 낫네. 지훈이 안도했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죠. 아버지.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진수가 지훈을 봤어요. 응. 아직도 화나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도 원망스러워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다. 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버지 없이 사는 거 상상하니까 눈물이 흘렀죠.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수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봤어요. 그래서 지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용서는 아니지만 그냥 곁에 있을게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 떨리는 목소리였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울의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죠. 아버지, 지훈이 말했습니다. 이따 같이 저녁 먹어요. 진수가 미소 지었어요. 그러자 처음이었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저녁을 먹는 건 말이에요. 38년 만이었죠. 봄바람이 목공소 마당에 불었습니다. 민준이 만든 나무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긴 테이블이었죠. 소희가 음식을 날랐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들이었어요. 집밥의 향기가 퍼졌죠.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민준이 의자를 빼줬습니다. 진수가 천천히 앉았어요.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행복했죠. 수진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다들 이리 와봐요. 밝은 목소리였어요. 지훈도 도착했죠. 늦어서 죄송해요. 회사에서 바로 온 모습이었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앉았어요. 민준이 웃었죠. 이제야 다 모였네요. 진수가 자녀들을 둘러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꿈만 같았죠. 아버지, 이 의자 어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진수가 의자를 쓸어봤어요. 좋구나. 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거지. 민준이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의 변화가 놀라웠죠.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사진 찍을게요.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타이머를 맞춰놨죠. 다들 웃어요. 수진이 뛰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자녀가 동시에 말했어요. 아버지가 가운데요. 진수가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아버지가 가운데. 다시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수가 가운데 앉았죠.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진짜 가족 사진이었죠. 소희가 진수 옆에 앉았습니다. 진수 씨, 행복해 보여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진수가 눈물을 글썽였죠. 평생 이걸 찾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민준이 궁금해했어요. 뭐가요?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집. 단 한 글자였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담겼죠.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작업실로 뛰어갔어요. 액자를 들고 왔죠. 이거 보세요. 오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벌써 인화해 온 거였어요. 액자 밑에 제목이 적혀 있었죠. 집.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 사진의 제목이에요. 진수가 액자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죠. 오랜 방황 끝에 돌아온 사람.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돌아왔어요. 진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 자녀가 다가왔어요. 아버지를 안았죠. 소희도 미소 지으며 지켜봤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햇살이 가족을 비췄죠.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 웃음소리가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순간이 있을까요? 진수는 생각했어요. 회사도, 돈도, 명예도. 이 순간만 못했죠. 밥 식기 전에 먹어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수저를 들었어요. 평범한 한 끼였지만 특별했죠. 진수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눈물이 섞여 더 짭짤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그날의 풍경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목공소 마당에 둘러앉은 우리 가족이었어요. 아버지는 가운데 앉아 계셨죠. 평생 혼자 계시던 분이 말입니다. 된장찌개를 드시며 우셨어요. 행복한 눈물이었다고 하셨죠. 평생 이걸 찾았는데 여기 있었네. 아버지의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집이 뭔지 이제야 알았다고요. 그로부터 8개월 후였습니다. 아버지가 편안히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까지 저희와 함께 계셨죠. 장례식장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몰래 도우신 분들이었어요. 관 위에는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죠. 아버지와 오빠가 함께 만든 의자였습니다. 지금도 그 의자는 목공소에 있어요. 햇살이 비치면 아버지가 앉아 계신 것 같죠. 늦었지만 돌아오신 아버지. 감사했습니다. 어쩌면 진수의 이야기가 그저 특별한 사연일 뿐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가족을 찾아간 한 남자의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인생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뒤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있죠. 내가 놓친 것들, 미뤄둔 말들, 차마 하지 못한 사과들. 이것은 진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진수 씨가 보여준 것은 특별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죠. 편지를 쓰고 목공소에서 일하고 사진을 함께 보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가요? 아침에 가족과 나눈 짧은 대화, 동료에게 건넨 따뜻한 인사,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며 생각한 내일의 계획. 이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당신의 소중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범한 하루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